네, 안녕하십니까. 노용호 컨설턴트입니다. 드디어 이번에 BGF 리테일 하반기 채용이 시작됐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자기소개서 항목을 하나씩 훑어만 보는 그런 흔한 영상이 아닐 거고요. 오늘 BGF 리테일이 던지는 질문 속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파헤치고 여러분들의 평범한 경험이 어떻게 합격하는 자소서의 재료가 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전략을 얘기해 볼 거예요. 지금 편의점 산업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2025년을 기점으로 해서 사상 처음으로 매출 역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점포수만 늘리는 방식으로는 성장할 수가 없는 거고요. 실제로 많은 업체들이 구조 조정을 단행했죠.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BGF 리테일이 인재를 바라보는 기준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열심히 하겠다, 이런 현장 중심적 사고, 패기만 외치는 지원자로서는 이제 매력이 없다. BGF 리테일이 지금 이 산업의 판도를 이해하고 데이터에 근거해서 점주님을 설득하고 실질적인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진짜 컨설턴트, 그런 사람들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 문항부터 볼 건데요. 이 좋은 친구라는 키워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BGF가 생각하는 좋은 친구, 이거는 그냥 회사의 인재상에 맞게 이제 좋은 말을 쓰라는 뜻이 아니고요.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된 다면 평가 문항이라고 보여져요. 평가자가요, 이 질문 하나를 통해서 세 가지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BGF 리테일의 상생, 철학에 대한 이해도를 알 수 있어요. 일단 Be Good Friends라는 이름이 흔하게 쓰는 슬로건이 아니라 가맹점주와의 동반 성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 철학임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편의점 산업과 SC 직무 본질에 대한 이해도로도 이어져요. 언제 어디서나 최상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바로 현장의 점주와 SC라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이런 관점. 세 번째로 지원자의 가치관 부합도도 있을 것 같아요. 단순 대기업이어서가 아니라 BGF 리테일이 추구하는 이 좋은 친구의 가치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사람인가, 이런 부분들을 언급할 수 있겠다. 그래서 BGF 리테일에 지원하실 때는 이 좋은 친구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관점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가맹점주죠. 그래서 성공을 함께 고민하는 든든한 사업 파트너로서 BGF 리테일이 좋은 친구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고객에게는 일상의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편리한 생활 플랫폼으로서 좋은 친구일 수 있겠죠. 또한 사회에게는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책임감 있는 기업 시민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합격하는 답변의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조금 볼게요. 일단 BGF 리테일만의 차별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겠어요. 국내 1위 편의점, 이런 조직의 승리에 편승하는 듯한 표현보다는요, 상생 정책이나 PB 상품의 경쟁력 등 구체적인 요소를 거론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본인의 경험이나 가치관과 연결해야 돼요. 좋은 친구라는 개념에 공감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 혹은 편의점을 이용하면서 느꼈던 경험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진정성이 살아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맥락에서 BGF 리테일이 좋은 친구인지에 대해 고민해봐라 라는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어 친구란 어려움이 있을 때,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주는 존재잖아요. 근데 땡땡 물건이 없어 편의점에 갔을 때 타사보다 훨씬 많은 품목으로 일상의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BGF 리테일이 좋은 친구라고 느껴졌습니다. 이런 정도의 관점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SC 직무와의 연결 고리를 포함할 필요가 있어요. 이 영업 관리에 대한 이해도가 좀 필요한 건데요. 이번에 그 본사 스태프가 아니라 영업 관리만 뽑기는 하지만 어쨌든 많은 직무 중에서 왜 현장에 가까운 영업 관리 직무를 선택했느냐?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점주님과 함께 땀 흘리며 매출 성장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BGF 리테일이 앞으로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최전선에서 이를 실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요 정도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상위 1% 예시를 좀 볼게요. 자, 일단은 학교 앞 CU 점주님과 나눈 대화가 지원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사 담당자가 매출 분석을 도와준 결과 음료 매출이 올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경험이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진솔한 상황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점주님의 말을 직접 인용하면서 SC의 역할이 점주의 성공을 돕는 파트너임을 이미 이해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좋은 친구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매출 총이익을 가맹점과 분배하고 경영주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는 등 선도적인 상생 정책을 펼치는 거, 이렇게 함께 성장한다는 철학이 구호가 아니라 실제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 이야기 이후에 내가 왜 여기에 잘 맞느냐, 동아리 행사 운영을 맡으면서 참가자들의 피드백을 현장에서 즉시 반영해 만족도를 높였던 경험이 있다. 그리고 이 경험을 살려서 점주님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함께 성장을 이루어내는 현장의 좋은 친구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마무리를 한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입니다. 직무 적합성이에요. 이 문항의 핵심이자 가장 큰 함정이라는 건요,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매칭해서 말씀해달라 라는 뜻이에요. 그냥 열심히 하겠다, 소통에 자신 있다, 이 정도 수준으로는 합격할 수 없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매출과 재고 분석 및 발주 제안한 경험, 점주나 스태프를 코칭해 본 경험, 혹은 본사나 가맹점 간의 소통을 맡았던 경험, 그리고 긴급 상황 대응했던 경험,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언급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실제로 현업에서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SC의 실제 업무들 중에서 두세 개 정도는 이 직무와 핏하게 경험을 재해석해서 언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매출을 어느 정도 올려본 경험이 있다고 쳐요. 근데 그렇게만 쓰면은 너무 평범하고 이 직무와의 매칭이 되지 않죠. 그래서 숫자를 기반으로 현장의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역량을 길렀습니다. 라든가 동아리 신입생들을 교육했던 경험이 있다면은 상대의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맞춤형 가이드를 제공하는 코칭 역량을 쌓아왔다. 이런 것들이 점주님마다 다른 상권과 고민에 맞는 솔루션을 제안하는 점주 및 스태프 코칭 역량에도 기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정도까지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해 보이는 경험을 조금 더 직무에 핏하게 바꿔나가는 재해석의 과정, 이걸 저는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거든요. 용어는 중요하지 않지만 어쨌든 내가 해왔던 작은 경험들이 직무랑 연관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구조적인 동질성을 가지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려요. 자, 그래서 상위 1% 예시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보면은 핵심 업무인 점포별 매출 분석과 발주 전략 제안은 제가 교내 카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익힌 역량과 매칭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월별 판매 데이터를 분석해 비인기 메뉴를 교체하고 수요를 반영한 재고 조정을 통해서 매출을 15% 끌어올린 경험이 있다. 이렇게 숫자를 기반으로 현장의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하는 과정에서 이 보람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 밑에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고요. 단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매출을 15% 끌어올린 경험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거는 교내 카페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했는데 매대를 조금 바꿨더니 매출이 10% 올랐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게 사실이라면 이 친구는 BGF 리테일 편의점이 아니고요. BGF 리테일 전략기획실에 스카웃 돼야 돼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즉 임의의 수치를 억지로 집어넣는 행위는 이제 절대 금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외에도 편의점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서 포스의 시스템, 발주 프로세스, 고객 응대 현장 감각을 익혔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아는 SC로서 점주님의 눈높이에 맞는 소통이 가능하다라고 마무리를 한 겁니다. 자, 세 번째도 같이 가볼게요. BGF의 5가지 핵심 가치, 열정, 도전, 팀워크, 정직, 학습 중에 하나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어떤 가치를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정답 같은 거는 없어요. 뭘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뭘 써도 상관없습니다만 SC 직무의 특성과 연결했을 때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어디에 가장 핏한지를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좀 이해도를 높여 가볼 텐데, 자, 열정은요, 매일 현장을 누비면서 점포 성과를 끌어올리는 에너지, 이런 끈기의 관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도전 같은 경우에는 매출 부진 점포를 개선하거나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새로운 프로모션을 제안하는 그런 현상 유지가 아닌 변화를 주도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 팀워크, 혼자 일하는 것 같지만 이 본사 MD팀이나 마케팅, 물류팀이랑 굉장히 긴밀하게 협업을 하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당연히 점주들과도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팀워크는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정직, 뭐 말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숫자를 다루는 업무에서 정직성은 신뢰의 기반이고요. 그리고 점주 한 명 한 명과 굉장히 인간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이 정직하고 이 신뢰를 줄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겠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SC 정직원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 점장님들한테 주말이나 밤에도 무시로 전화가 옵니다. 근데 9 to 6 끝났으니까 안 받아야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의미 있다. 학습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경쟁사 대비해서 잘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혹은 못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언급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작성 전략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5가지 가치관 중에 본인과 가장 진정성 있게 연결되는 것을 어필해야 돼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진정성 있게 연결되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도전이든 열정이든 끈기이든 아니면은 뭐 협업이든 아니면 뭐 창이든 뭐든 인재상이라는 것은 대부분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땡땡 직무에는 뭐 땡땡이 무조건 좋다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재상 중에서 나에게 해당 사항이 있는 것 한 개를 선택해서 자연스럽게 풀어 나가는 것이 면접에도 훨씬 도움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가치관의 정의를 그대로 옮겨 쓰지 말고요. 본인만의 관점에서 재해석해줬으면 좋겠어요. 팀워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땡땡 당시에 땡땡한 방식으로 팀워크를 발휘한 적이 있다.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요. 내가 생각하는 팀워크는 때로는 혼자 하기 어려운 일을 위해서 팀으로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황과 행동과 결과, 배움의 구조, 뭐 이게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스타 구조일 수도 있는데요. 뭐 용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구조로 좀 상황을 잘 설명해 주되 마지막에는 SC 직무와 연결해주는 문장까지 넣어주면 완성도가 훨씬 높아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상위 1% 예시를 보겠습니다. 자, 가치관 중에서 팀워크가 나를 가장 잘 표현한다. 혼자서는 불가능한 목표를 동료들과 함께 달성했을 때 느끼는 성취감이 나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팀워크라는 인재상에 대한 정의를 꼭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 팀워크를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예산 삭감으로 규모의 축소가 불가피했는데 개별 면담을 진행해서 각자의 강점과 자원을 파악했다. 그래서 홍보팀의 SNS 역량을 활용해서 유료 대신에 바이럴 마케팅을 기획했고요. 그 다음에 지역 상점들과 제휴를 성사시키면서 섭외팀도 자기네들의 몫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산의 제약 속에서도 참가 인원이 2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성원들 간의 각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과정에서 리더십과 진정한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구나를 배웠다 라고 마무리까지 해준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자, 이제 4번으로 가볼 건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항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요.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공부라는 게 뭐냐? 꼭 책을 읽고 인터넷으로 뭘 검색해 보는 게 아니고요. 현장에 나설 수 있는 것, 그것 역시도 공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서울 명동에 살고 있어요. 근데 저희 집 앞에 보면은 렉스 호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좀 많고요. 제 경험칙에 의거하면은 일본인 고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 호텔 바로 앞에 GS인가 CU인가 이제 편의점 자그만한 게 하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은 그 일본 분들, 이제 관광객들이 좋아할 만한 물건들이 매대에 쫙 진열돼 있고요. 막상 우리가 흔하게 필요로 하는 것들은 없기도 했어요. 이거는 상권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 카테고리를 전략적으로 가져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런 것처럼 이런 개선과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가보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소재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동네에 있는 편의점에 다 가보는 겁니다. 다 가보면요, 변화가 느껴져요. 다른 게 느껴져요. 반드시 그런 과정들을 거치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질문은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실무적인 역량을 가장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감각적인 문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 편의점 산업이나 CU 브랜드에 대한 그 실질적인 관심도를 보여주는 그런 항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 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발굴해서 해결을 제안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이런 것도 좀 보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SC 직무 관점에서의 사고 능력인 거예요. 이제 고객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게 불편하다, 저게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실무자가 그걸 모르는 경우는요, 드물어요. 드문데 왜 못 바꾸냐? 실무적으로 어려워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객의 관점을 이야기하되 회사, 본사의 관점에서도 어떤 대안이 있을지에 대해서 의미 있는 성찰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작성하실 때 당연히 좀 고려하실 부분들이 있어요. 이 장점을 말씀하실 때는요, 뭐 누가 친절하다, 좋았다, 이런 얘기보다는 그 BGF 리테일이 전략적으로 밀고 있는 차별성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단점을 말할 때는요, 뭐 가격이 비싸다, 이런 그 어떤 원시적인 이야기보다는 SC가 현장에서 개선할 수 있는 이슈를 찾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디어를 제시할 때는요, 너무 원대한 꿈을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전사에 키오스크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사실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회사의 입장에서는요, 비용과 효익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거거든요. 키오스크를 전면 도입하는데 예를 들어서 10억이 든다고 쳐요. 근데 그거에 대한 기대 효과나 인건비 절감 효과가 그에 미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시원하게 10억을 써보자, 이런 접근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맣게 현실적인 아이디어를 언급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게 느껴질 수 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상위 1% 예시를 볼 건데 학교 근처에 CU를 주 3회 이상 이용하면서 느낀 점은 PB 상품 헤이루의 가성비였다. 그래서 헤이루 도시락은 경쟁력이 있으면서도 맛의 완성도가 높아서 점심 단골 메뉴가 되었다. 즉 칭찬을 해준 거죠. 근데 아쉬웠던 점, 이것도 중요합니다. 아쉬웠던 점은 이제 단점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단점이라는 이제 원색적인 비난형 표현 대신에 이제 쿠션 언어를 이제 쓰는 게 좋겠다. 예를 들어서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 거고요. 아쉬웠던 점이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을 거고요. 뭐뭐를 개선한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정도의 표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현업에 가시게 되면은요, 저희가 보고서를 가지고서 일을 하게 되거든요. 문서로 대화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쿠션 언어를 잘 쓰지 못하면은 이제 좀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그래서 시간대별 고객 니즈와 진열 구성의 불일치 현상이 발생됐다. 야간에 방문하면 도시락은 대부분 품절인 반면에 아침 출근 시간에도 같은 위치에 야식용 라면이 전면 배치되어 있었다. 그래서 시간대별 주요 고객층이 다름에도 진열이 고정적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그래서 시간대별 맞춤 진열 전략을 제시한다. 아침에는 이런 것들을 전면에, 점심에는 이런 것들을, 야간에는 이런 것들을. 그래서 고정적 진열이 아니라 포스의 데이터 기반으로 시간대별 판매 패턴을 분석해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점주님과 함께 진열 위치 변경 테스트를 진행해보고 시범 운영을 통해서 변화를 측정하여 의미가 있다면 전사적으로 도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플러스 알파를 한다면은 이제 비교적 상권이 심플하고 명확한 지역,
예를 들어서 이제 직장인들이 이제 출근하는 곳들 있죠. 이런 것들은 좀 다른 상권에 비해서 좀 다소 단순하다. 단순한 부분이 이제 있고 변수가 적기 때문에 시범 운영하기 좋을 것 같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도 우리가 좀 덧붙일 수 있겠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BGF 리테일 1번부터 4번까지 전부 다 파악을 해봤고요. 제가 지금 이 글을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직 보실 수가 없겠지만 이 블로그 게시글을 다 읽어보시고 댓글로 이메일을 남겨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준비한 심층 분석 보고서 그리고 그 보고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팟캐스트 mp3 파일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큰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무료로도 양질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게 잘 준비해 드릴 테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합격 꼭 하시길 바랄게요. 고생하셨습니다.